하트 페어링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전 제이고요. 하트 페어링은 저 혼자 리뷰합니다. 제가 하트 페어링 리뷰하고 피가 지복행 리뷰하려고 했는데 피가 작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지복행이 되게 말미이기도 하고 저희가 조금씩 보고 있기는 한데 좀 리뷰의 타이밍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하트 페어링 쭉 보고 있는데 벌써 12회차를 맞이했습니다. 이번에도 너무 재밌게 봤어요. 이번에 2시간 가까이 되는 분량을 한 번도 건너뛰기, 스킵 없이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재밌게 하트 페어링 보고 계신가요? 제가 원래는 넷플릭스에서 시청하고 있어서 굉장히 늦은 시간에 업로드 되는 거를 기다렸다가 보는데 이번에 저희 구독자님이 댓글로 쿠팡 플레이에서 재생한다고 알려주셔서 이번에 좀 빨리 시청을 했습니다. 이번 12회차에도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회차에서 상윤님이 재현님이랑 데이트할 때 갈수록 좀 텐션이 떨어진 것 같고 뭔가 이상한 기류를 감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해답이 이번 12회차에 있었던 것 같아요. 상윤님이 텐션이 점점 떨어졌던 이유 바로 재현 지민의 연애 라인이 시그널 숙소에서 보였기 때문이었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상윤님이 굉장히 주변시가 밝은 남자 출연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 모르겠고 나는 직진 간다 이런 캐릭터가 생각보다 아니어서 내가 좋아하는 이 사람이 누구를 보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디로 마음을 향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다 보는 사람이더라고요, 상윤님이. 되게 주변시가 밝고 그런 거를 캐치하는 능력이 좀 뛰어나신 분이라는 걸 이번에 좀 알게 됐고요. 생각보다 재현 지민님이 그 러브라인이 끈끈했고 그런 게 좀 보였기 때문에 상윤님의 계약 연애에도 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매기로 새로 들어온 수아님이 남자 출연자 2분을 새로 정해서 데이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수아님 같은 경우는 첫인상이 첫 번째 지민님이었는데 지민님의 라인이 너무나 확고했고 또 재현님을 보고 있는 그 눈빛을 수아님이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수아님은 첫 번째로 데이트 상대로 찬영님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찬영님이랑 수아님이 저녁 식사하는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찬영님 같은 경우는 직업을 2개 가지고 있고 굉장히 바쁜 와중에 초반에는 하늘님을 알아봤고 지금은 이제 채은님을 알아보고 조금 정착화되는 과정에 수아님과의 데이트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차정님이 굉장히 본인의 본업 때문에 바쁜 와중에 이제서야 채은님 때문에 비로소 안정감을 찾은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수아님이랑 이제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봤는데 다시 하트 페어링 초반으로 돌아간 듯한 그 장면이 딱 그려지더라고요. 찬영님 같은 경우는 본업이 너무 바쁘고 또 많은 것에 다양하게 에너지를 쓸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서야 비로소 채은님에게 조금 정착을 하고 안정감을 채워가는 와중에 사실 수아님이랑 조금 긴장되는 그런 식사를 하게 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리 편해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찬영님이 진짜 기분 좋을 때 정말 눈이 이렇게 반달이 되면서 웃는 그 미소 있잖아요. 그거를 인제 찬영님이 채은님이랑 데이트할 때 그 모습을 많이 봤었는데 이번에는 쪼끔 억지 웃음? 그런 걸 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찬영님이 진짜로 너무 행복해서
활짝 웃는 그 미소를 보고 와서 그런지 수아님이랑 그 식사를 할 때 보인 미소는 조금 사회생활하는 미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찬영님이 채은님이랑 안정감을 느끼고 채은의 집밥을 먹다가 다시 레스토랑 밥을 먹게 된 셈이잖아요. 사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수아님이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영님이랑 수아님의 데이트를 보는데 찬영님에게는 더 이상 새로운 사람을 알아볼 에너지가 없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중에 투입된 수아님이 새로운 출연자를 알아볼 기회가 너무 한정적일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매기로 들어온 상유님, 또 여자 수아님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프렌치에서의 추억도 없고 그리고 시간도 너무 한정적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기회를 많이 얻지 못하고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형평성도 좀 아쉽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아쉬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채은님이랑 찬영님이 정말 마냥 안정적이고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던 찰나에 채은님이 상유님의 세심함을 알아봤더라고요. 저는 채은님이 여자분들과 대화를 할 때 찬영님 외에 다른 남자분들은 아예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상유님을 신경 쓰고 있다는 점에서 좀 놀라긴 했습니다. 상유님이 주변 시가 굉장히 밝고 또 타인을 많이 챙기는 좀 세심한 스타일이라서 약간은 덜렁대고 허당기 있는 채은님을 좀 많이 신경을 써줬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채은님이 상유님을 의식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채은님도 스스로 좀 혼란스러워 하는데 이게 이성적 감정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친구로서 신경이 쓰이는 건지 헷갈려 하긴 하는데 사실 저는 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창유님처럼 어떻게 보면 좀 외적으로 굉장히 잘생긴 남자분이 나를 좀 세심하게 챙겨주고 케어해 준다는 생각이 들면 마음을 뺏기지 않을 여자가 있을까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유님은 정말 좀 센스도 많고 주변 시가 밝은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상유님이 그런 모든 상황을 다 캐치하다 보니까 재현님이랑 지민님의 러브라인을 알아채고 또 그 깊이까지 조금 알게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래. 잘 모르겠고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직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상유님이 생각보다 굉장히 섬세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이 둘의 관계가 보통의 관계는 아니구나. 재현 지민님의 관계가.' 그거를 좀 체감을 해서 아마도 상유님이랑 재현님이 계약 연애를 할 때 처음에는 모르고 막 달렸지만 그게 이틀차, 삼일차가 될 때 외부의 러브라인을 인지를 해서 쪼끔 혼란스럽고 본인의 상황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회차에서는 이탈리아에서 온 엽서와 오르골 때문에 데이트를 한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이탈리아에서 서로에게 엽서를 써서 매칭이 된 커플은 서로 데이트를 했고 매칭이 되지 못한 사람은 특별히 데이트를 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르골 데이트 자체가 너무 좀 낭만적이었고 이탈리아 프렌체의 기억을 다시 되살리게 하는 좋은 매개체이기는 했는데요. 근데 시기가 정말 아쉬웠습니다. 반전을 노리기에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탈리아에서 온 엽서와 오르골 그 데이트의 주인공이 창완, 지원, 우재, 재현, 하늘, 지민 요렇게 페어링이 됐거든요. 이분들의 새로운 2 막을 펼쳐가기에는 타이밍이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사실 재현, 우재도 그렇고 창원, 지원도 그렇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조합이 아니잖아요. 이들의 불씨를 다시 지피려고 하면 이탈리아에서 돌아온 지 그렇게 멀지 않을 때에 이 오르골 엽서를 전달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은 뭔가 기존의 출연자들이 마음의 정리와 현재의 노선이 다 정리된 상태에서 그 피렌체 오르골과 엽서를 보게 되니까 그냥 추억팔이 하다가 끝난 느낌이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창원 지원 님의 러브라인도 계속 보고 싶었고 우재 재현 님의 케미도 솔직히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런 삼각관계, 사각관계도 또 보고 싶었는데 그런 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던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오르골 데이트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하지만 반전을 노리기엔 시기가 너무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피렌체에서 온 엽서로 인한 지원님과 창원님의 데이트가 이번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이 결국에 잘 되기는 어렵겠지만 서로의 마음을 내비치고 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지기라도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원하는 모습을 딱 봤던 것 같아요. 창원 님이 스스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을 추측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창원 님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고군분투했던 것 같더라고요. 창원 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원 님에 대해서. "좋은 사람인데 포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걸까?" 이런 마음을 가졌더라고요. 창아 님이랑 지원 님이 서로에 대해서 정말 좋은 감정을 느꼈고 서로 데이트를 잘 했는데 현실적인 문제, 둘의 나이 차이가 15살 차이가 나고 이렇게 직업 공개를 하면서 서서히 탁 멀어지게 됐잖아요. 그 모습이 사실 너무 안타까웠고 그 과정이 싹둑 잘려나간 것 같아서 궁금했거든요. 이 둘은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단절된 듯이 이렇게 딱 끊어진 걸까 생각했는데 사실 창원 님이 지원 님을 배려해서 일부러 거리를 두고 그녀가 자유롭게 행동하도록 기회를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창원 님이 지원 님한테 물러남으로써 지원 님에게 공백이 생겼고 또 그 자리를 우재 님이 자연스럽게 채우게 됐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재 지원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창원 님이 오히려 조금은 더 빠르게 정리가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우재 님도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근데 창아 님이랑 지원 님 카페 데이트하면서 나눴던 대화들이 굉장히 뭉클했던 것 같아요. 너무 좋고 순수하고 예쁘고 그런 게 좋지만 사실은 한편으로는 너무 슬펐다. 창아 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약간 울컥하는 마음을 참는 그 모습에서 저도 덩달아 울컥했던 것 같아요. '아 창원 님이 지원 님한테 정말로 마음으로 진심이었구나.' 이게 아무리 프로그램이고 방송이지만 '저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이 여자분을 대했구나.' 그런 게 화면을 통해서 너무 느껴졌습니다. 사실 지원 님이 어린 나이잖아요. 굉장히 어린 나이고 창아 님이랑 15살 차이가 나고 그 창아 님이 그렇게 울컥한 표정을 짓는데도 덤덤하게 그 창아 님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기다려 주는 지원 님의 모습도 참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지원 님은 어떻게 이렇게 매사에 되게 성숙하고 덤덤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지원 님의 덤덤한 그 태도가 매정하지는 않고 그냥 '정말 이 사람의 성격이구나.'
이 상황을 덤덤하게 차분하게 받아들이는 성격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회차에서 지원님한테 오히려 한 번 더 반하고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창원님이 그래도 지원이는 결국에 방향을 정했고 내가 좋아하는 우재랑 잘 되는 모습을 보니까 뭐 "보기 좋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참 그런 말 하기 쉽지 않잖아요. 어쨌든 내가 좋아했던 관심을 가졌던 여자분이 새로운 남자분이랑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둘이 정말 보기 좋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갖고 표현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창원님은 정말 대인배인 것 같습니다. 창원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데에는 우재님도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그렇게 묘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탈리아에서 데이트했던 창원 지원의 모습이 다시 한번 비춰졌는데 이거 진짜 영화 같더라고요. 너무 영화 같고 뭔가 뭉클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탈리아 프렌체에서 가장 예뻤던 커플은 창원 지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커플도 별다른 설레임 없이 아쉽게도 회사 정리하며 마무리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의외로 또 놀랍게도 지원님이랑 하늘님이 피렌체에서의 오르골 그 엽서 페어링이 됐습니다. 지민님은 피렌체에서 재현님에게 엄청나게 마음을 표현을 했지만 그 마음이 닿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고 하늘님은 지민님에게 엄청나게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어찌 됐든 페어링이 되었죠. 엽서를 통해서. 지민님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여전히 엄청나게 벽을 치고 선을 그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하늘님이 자기 입으로 스스로 말을 한 건데요. "오빠가 나한테 벽을 치고 있는 것 같아. 선을 긋는 것 같아." 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말이 맞아요. 너무 맞아요. 근데 지민님은 너무 미안한 마음에 "사실은 그게 맞아."라고 인정하지는 못하고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내가 너한테 일부러 살살맞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야."라고 표현은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알잖아요. 시청자들은 지민님은 정말로 하늘님에게 쌀쌀맞게 굴었고 선을 그었다는 게 맞았다는 거를. 하지만 그거를 인정하기에는 지민님도 하늘님에게 너무 미안하니까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늘의 플로팅이 너무나 명확했고 분명했지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지민님 입장에서. 지민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재현님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플러스 하늘님이 자기에게 최선을 다하고 플러팅을 하는 거 모르지 않았지만 또한 그녀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녀가 상처가 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지민님 같은 경우는 하늘님이랑 마주칠 일, 데이트를 안 만드는 거를 1 순위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로는 "나는 재현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너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라고 하지만 지민님 같은 성격에 그거를 하늘님의 언행을 몰랐을 리는 없거든요. 근데 외면하고 싶었겠죠. '내가 이 정도 외면하면 그녀가 돌아서겠지. 그녀가 마음을 접겠지.'라고 생각했을 텐데 하늘님은 생각보다 자기의 마음에 진심이었고 또 할 때까지 해 보고 싶다는 그런 끈기가 있는 여자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하늘님에 대해서 쪼끔 안 좋은 여론이 많은 게 저는 좀 마음이 쓰였는데 이번 회차에서는 하늘님이 좀 짠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하트 페어링에서 가장 고군분투하고 스스로 싸우면서 시간을 보낸 사람이 창화님이랑 하늘님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늘님도
본인이 가진 마음 자체가 순수하고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민님에게 "서운하다. 알아주지 못해서 너무 서운하다." 이런 투정을 좀 부렸는데, 저는 그것도 너무 오래오래 쌓아둔 투정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피렌체에서 날아온 엽서 때문에 다시 엉망이 된 느낌이 들어요. 지민님이 절대 다른 여자에게 곁을 내주지 않으려고 피렌체에서부터 서울에서의 생활까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의 노선이 워낙에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의 라인에 집중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헷갈림을 주고 싶지 않아서 정말 부단하게 노력했는데, 피렌체에서 온 엽서, 그것 때문에 다시 하늘님이 지민님에게 희망을 가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게, 지민님이 하늘님에게 엽서를 보내고 하늘님도 지민님한테 엽서를 보내서 쌍방이 된 거는 팩트잖아요. 그거 서로 과거에 한 일인 거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민님도 스스로 괴로운 거죠. 이거는 내가 한 일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비난할 수 없는 문제인 거고, 아마 그런 마음들 때문에 많이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이번 회차에서는 하늘님이 좀 많이 짠했고, 결국에 그녀가 되든 안 되든 본인의 마음에 최선을 다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사실 지미님을 우리가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그에게는 하늘님을 위한 자리가 정말 조금도 없다는 거 알잖아요. 알긴 아는데 그건 그의 사정이고, 하늘님 같은 경우는 자신이 가진 패 안에서 최선을 다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본인도 지미님을 생각해서 참아도 봤다가 또 용기를 내봤다가 또 주눅도 들어봤다가, 그런 시간을 이미 서울에서 너무 많이 보냈기 때문에 그냥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 봐도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녀의 그 용기를 좀 지지하는 편이고요. 오늘 찬영님이랑 채은님의 국밥 데이트가 있었어요. 거기 순대국밥집 어딘가요? 저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진짜 맛집 느낌 엄청 나는 노포집 같은 느낌이었는데, 저는 순대국밥을 엄청 좋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와, 저 집은 진짜 가고 싶다.' 왜냐면 채은님이 먹는 거에 진짜 진심이잖아요. 그녀가 맛있다고 저장해 둔 곳은 100%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찬영님이랑 채은님의 점심 순대국밥 데이트 너무 보기 좋았어요. 어떻게 둘은 그렇게 안정적이고 좋을까? 사실 찬용님이 하늘님이랑 있을 때 텐션과 채은님이랑 있을 때 에너지가 다른 것은 인정합니다. 확실히 끌리는 사람이 하늘님인 것 같고, 행복함과 안정감을 느끼는 게 채은님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좀 러브라인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찬영님과 채은님의 데이트는 너무 보기 좋고 편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채은님이랑 채은님 쌍둥이 언니님이 나왔는데, 이게 얼굴만 비슷한 게 아니라 목소리, 그리고 말하는 속도, 톤까지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예. 너무 비슷해서 사실 집중을 하고 있지 않으면 지금 말하는 사람이 채은님인지 채은님의 쌍둥이 언니님인지 모를 정도더라고요. 찬영님한테 쌍둥이 형이 있잖아요. 겹사돈 하면 안 되나요? 찬영님의 쌍둥이 형은 채은님의 언니를 만나고 찬영님, 죄송합니다. 문득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어쨌든 채은님의 쌍둥이 언니님이랑 채은님이 너무 똑같아서 진짜 신기했던 것 같아요. 두 분 다 너무
예쁘시고 미소도 좋고 말하는 톤이나 속도까지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아님이 계약 연애를 했던 창아님 외에 남자 두 분이랑 더 데이트할 기회를 얻었는데요. 수아님은 첫 번째로 지미님, 그다음으로 상우님을 마음에 뒀던 것 같은데 지미님의 러브라인이 너무나 확고하고 여유가 없는 것을 캐치를 하고는 첫 번째 찬영님 그리고 두 번째 상우님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수아님은 창아님보다는 차규님에게 이성적으로는 더 끌려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수아님이 창원님이랑 계약 연애를 할 때 그때 첫 등장이었는데 정말 첫 등장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고 긴장감 없고 분명하게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상윤님한테는 좀 더 긴장하는 모습이 보인 걸로 봐서는 이성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상윤님에게 더 끌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창원님의 매력은 저는 힘 빼야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창원님이 수아님을 만날 때는 너무나 힘이 많이 들어가고 긴장을 했던 모습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 창원님의 매력이 팍 폭발한 계기가 지원님이랑 그 피렌체에서 데이트했을 때 모습이잖아요. 지원님이 그 당시 지미님이랑도 조금 러브라인이 잘 안 되고 어떤 라인의 형성이 잘 안 돼 있을 때 창환님이 그럼 저랑 같이 외출할래요?" 이러면서 창환, 지원이 관계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이성적인 강한 끌림에서 시작된 관계는 아니고 조금 부담감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된 관계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창환님의 자연스러운 매력이 정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창화님이랑 지원님이 잘 어울린 것도 있지만 조금 창화님은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행동할 때 그의 매력이 더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현재 창화님은 수아님이 좀 마음에 들다 보니까 조금 잘하려고 멋있게 보이려고 애쓰는 듯한 모습이 있거든요. 이 작전 좋지 않은데. 창화님은 자연스러운 게 가장 멋있는 남자인 것 같아요. 이번에 오르골이랑 엽서 데이트 때문에 피렌체에서의 모습들, 그런 장면들이 다시 한번 영상으로 비춰졌는데요. 정말 영화 같고 추억을 돋게 하는 커플은 창원 지원님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두 사람은 서로를 특별히 원해서 만나게 된 건 아니었지만 그냥 어설프게 만나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좋은 점을 캐치하고 또 마음을 나누고 그런 모습들이 정말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창완 지호님의 피렌체 모습처럼 절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잖아요. 너무나 그렇지 않고 진짜로 현실적이고 그런 낭만이 1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창원 지원님의 피렌체의 그런 낭만적인 모습들을 더 이상향으로 꿈꾸고 좀 몰입하고 꿈처럼 느꼈던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창원 지원님이 피렌체에서 데이트했던 모습들이 다시금 영상으로 비춰졌을 때 저도 모르게 조금 추억에 잠기면서 '그때 참 좋았던 모습이다. 둘의 모습이 정말 자연스럽고 거스름이 없고 행복해 보인다. 정말 영화 같아. 어바웃 타임의 한 장면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살짝 울컥하고 좀 좋은 기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회차에서는 피레체에서 온 엽서 데이트를 위주로 어떤 관계들이 보였는데요. 이번 회차를 통해서 재현님과 지민님은 생각보다 서로를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고 지원님이랑 우재님은 단단하고 지민님은 다시 고뇌에 빠지고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오르골 데이트가 조금 더 며칠만 더 일찍 시작됐더라면 '이 판도가 조금은 더 흔들리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도 듭니다. 그럼에도 그전에 하트 시그널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서 더 볼 만한 것들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건 이번 하트 페어링에 참여한 출연자들이 너무 좋은 사람이 많고 자신의 일과 사랑에 진심이고 진실하고 또 착한 청년들이 많아서 보는 재미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또 응원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13 회차도 엄청 기다리고 있고요. 보는 내내 힐링이고 흐뭇합니다. 모든 출연자들이 다들 사랑스럽고 모든 출연자들이 각자의 매력이 있고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여기에서는 악역이 없는 느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회차도 너무 잘 봤고요. 다음 13 회차도 늦지 않게 돌아올게요. 안녕.